당시에는 아찔했던 상황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고 헛웃음까지 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때문에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요. 동네 창피해서 어디다가도 쓰지 못했던 이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어 이 게시판에 한번 써봅니다. 딱 작년 이맘때쯤 일어난 이야기 같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사랑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저희 남편이 장남인데다 지역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남아 선호 사상도 정말 심합니다. 어머님은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소중한 존재가 본인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누이들과 평생을 차별하며 저희 남편을 키워왔습니다.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경이 너무 지겹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던 건지 남편은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더 독립적으로 자라며 본인 여동생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던 마음 따뜻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난 딸들 입에 들어가는 밥 한 톨이 아까워. 전부 우리 아들 입에 들어갈 것들인데 저것들이 뺏어 먹는 것 같다니까 아주. 어머, 어머님, 다 똑같은 소중한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낳으신 딸들이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들인데 난 왜 그렇게 딸들이 미운지 몰라. 그저 우리 아들이 최고지. 그런 식으로 대놓고 아들 사랑을 표현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누이들은 일찌감치 질리고 질려 20살 되자마자 독립하고 연 끊다시피 하며 살았대요. 엄마라고 다 같은 엄마가 아니니 시누이들도 애초에 엄마의 사랑을 포기한 불쌍한 딸들이죠. 그래도 오빠인 제 남편이랑은 아주 사이가 좋고 저도 그런 시누이들이 불쌍하고 딱해서 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우들도 저를 따르고 큰언니 대우를 해줘요. 저도 그런 신우들이 마냥 예쁘기만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빼고 똘똘 뭉쳐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달래도 보고 크게 화를 내보기도 해도 사람이 쉽게 달라질 수 없듯 어머님의 아들 편에도 결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저희 막내 신우가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초기라 항암 치료도 없이 바로 수술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암이잖아요. 가족 중에서 제일 어린 막내 신우가 암에 걸리니 저희 남편도 어찌나 속상해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놀란 맘에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소식 들은 시어머니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요새 갑상선암 많다는데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다들 유난을 떠는 거야. 수술로 떼어내면 그만이지. 아들은 신경 쓸 거 없어. 이러더라고요. 갑상선 암 수술을 받는 본인의 막내딸 건강보다 그걸로 신경 쓸 아들 걱정을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일로 막내 신우는 시어머니를 다시는 엄마로 생각하지 않겠다며 장례식에도 안 갈 거라고 울고불고 절연을 선언했고 시어머니는 그 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라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일로 남편 역시 본인 어머니에게 크나큰 실망을 했고 세상에 아들만 보이는 듯한 어머니의 태도에 너무너무 질린 나머지 연락을 끊더라고요. 그제야 울고불고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셨습니다. 내가 다신 안 그러마. 그래, 네 말대로 딸들도 살펴보고 그러마. 알았다, 알았어. 하시며 미안하다고 비시더군요. 남편이 조건을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만 좀 구박하셔요. 엄마도 며느리 입장이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래? 내 와이프는 내 종노릇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 내 배우자야.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이고 나도 와이프를 보호하고 챙겨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와이프한테 나 챙기라고 간섭 좀 하지 마. 엄마, 그거 다 이혼 사유야. 아들 인생 더 망치기 싫으면 그만하시라고요. 알았다, 알았어. 내가 이제 조심하마. 그러니까 제발 얼굴 안 보이고 연락 안 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아다오. 내가 우리 아들 없이 어떻게 사니? 엄마, 에휴.
그렇게 어찌저찌 상황이 마무리되고 시어머니는 대놓고 딸들과 며느리는 무시하지 않으려 했지만 속내가 어디 쉽게 바뀌겠어요? 아들이랑 연 끊어질까봐 그런 척하고 사는 거죠. 그걸 모르는 저희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년 지내고 있었죠. 크고 작은 일들이 역시나 있었지만요. 그러던 와중 저희 남편이 혈중 지질이 높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나이에 비해 건강관리도 잘하고 그렇게 심각한 수치도 아니었는데 어쩌다 사실 알게 된 어머님이 세상 끝난 듯 우시며 아들 건강이 나빠졌다며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 원인을 또 저한테 미루시며 제가 남편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며느리 탓을 하려 하시더군요. 역시나 그 성격 어디 못 간다고. 이러다 남편이 큰 병에 걸리기라도 하면 저는 아주 죽일 죄인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 건강이 더 안 좋거든요. 저는 위궤양도 있고 자궁의 질환도 있어서 반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하며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픈 건 또 제 탓이라 하십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야 남편을 잘 보필하는데 그 반대가 되어서 남편이 저를 조금이라도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어머님은 너무너무 싫으신 거죠. 이래도 제 탓, 저래도 제 탓. 어머님은 아무래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바뀌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본인 아들의 건강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시어머니는 여기저기 수소문에서 좋다는 한약이나 음식 재료들을 사가지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시더라고요. 무슨 가시오가피인지 뭔지 약재를 가지고 오셔서는 이걸 다려 먹이라고 하시질 않나. 그래서 먹이고 있더니 다시 다른 재료를 가지고 오셔선 이걸로 바꾸라 하시질 않나.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병원에서 지어준 약만 열흘 정도 먹으며 관리하면 되는데 어머님은 어디서 무슨 말을 잘못 들으신 건지 자칫 까딱했다가 남편이 갑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면서 저더러 24시간 남편을 케어하고 잘 해주라 하더군요. 무슨 심근경색이랑 헷갈리신 건지 저랑 남편이 그런 거 아니라고 잘 설명해드려도 이미 흥분하신 어머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또 엄청 화를 냈죠. 그제야 알겠다면서 수긍은 하셨지만 어머님의 아들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봄이 완연한 어느 따뜻한 오전,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당장 나갈 채비해라. 네? 어머님, 저 산부인과 검진 가는 날인데요. 검진? 뭐 괜찮겠지. 맨날 괜찮다고 의사가 말해준다며. 아니, 그래도 추적 관찰 중이니까요. 약도 타와야 하고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하고 급하다고. 병원은 다음 주로 미루고 너 당장 차 끌고 우리 집 와서 나 좀 데리고 어디 좀 가자. 그렇게 다그치듯 저를 부르시길래 정말 급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차에 타신 어머님이 어떤 주소를 제게 내미시더니 여기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여기가 어디냐 물으니 야생 두릅이 많은 곳이라고 어머님 친구분이 알려주셨답니다. 남편 현재 있는 질환에 두릅이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머님은 널리고 널린 개두릅이나 땅두릅 말고 산에서 나는 야생 산두릅을 캐서 아들 입에 넣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아니, 그래서 야생 두릅을 따러 가려고 그렇게 급한 일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 병원도 미루고요? 지금 따야 해. 두릅은 하루만 지나도 활짝 펴버린다고. 아니 어머님, 시장에 널린 게 두릅인데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저더러 사오라고 하시면 되죠. 으이구, 네 남편 먹일 거라고. 그리고 밭에서 나는 거랑 산에서 따는 야생 두릅이랑 그 효능이 얼마나 천지 차이인지 아니? 너한테 설명해서 무엇하겠니? 지 남편 건강에 관심도 없어서. 어머님, 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무튼 빨리 여기로 가봐. 그렇게 닥달하듯 채근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그 주소를 내비에 치고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분 걸려 도착하니 웬 야산이더라고요. 어머님은 목장갑과 모자 같은 걸 저에게 건네주시더니 빨리 따자고 앞장서서 산에 오르시더군요. 그 산이 누구 산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함부로 채취하면 불법인 걸 알고 있기에 저는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잔말 말고 빨리 두릅나무나 찾아보라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이미 산에 온 걸 뭐 어쩌겠어요. 풀숲을 헤쳐가며 야생 두릅나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 와중에 뾰족한 나뭇가지에 긁혀 얼굴에는 상처도 나고 발목도 살짝 접질리기도 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그때 어머님이 멀리서 야생 두릅나무 무더기를 발견하고 저한테도 빨리 오라고 체근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땄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정신없이 채취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 쉬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무슨 빨간 나뭇가지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버섯 같기도 하고 고사리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걸 하나 따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모양을 비교해 봤는데 야생 녹각 영지버섯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영지버섯이 덜 피면 약간 나물같이 생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영지버섯 발견했다고 했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선 저에게 막 달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손에 있는 걸 확 빼앗아 어머님 주머니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어딨냐고 물으시곤 그 자리에 피어있는 영지버섯을 전부 다 캐시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나 많이 다 가져가시려고요? 그래, 이거 다려서 아범 주자. 어머님, 이것도 애들 아빠 주시려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쩜 그리 아픈 딸이랑 며느리 생각은 하나도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기로 약속했잖아요. 제가 불만을 토로하자 어머님이 그제서야 민망해 하시며 아니 나눠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 영지버섯이 자궁에도 좋다고는 하더라. 내가 어디 아들 생각만 했겠니? 너한테도 좋으니까 이렇게 따온 거지. 너 가져다가 베란다에 말려놔라 하시며 아까운 거 건네주듯 영지버섯 뭉텅이를 저에게 건네주시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할 텐데 제 병원 검진까지 미루게 하시고 여기 와서 본인 아들 줄 두릅이나 따게 하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보란듯 영지버섯을 제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네, 제가 잘 다려 먹을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되게 찝찝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어머님이 큰솥 가득 물을 끓여 야생 두릅을 데치시더군요. 그러더니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손을 씻기도 전에 입에다가 막 넣으셨고 남편이 기겁하며 또 왜 그러냐고 싫어하더군요. 어머님은 제가 두릅을 하나라도 더 먹을까봐 연신 가자미 눈을 해가며 남편 입에 계속 밀어 넣으셨어요. 남편은 먹기 싫다며 짜증내고요. 그 꼴 보니 웃겨서 피식 웃으며 베란다에 오늘 따온 영지버섯을 잘 펼쳐 말려놓았죠. 그렇게 어머님과 저녁까지 먹고 댁에 모셔다 드리고 잠에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애들 학교를 보내고 청소를 하다 보니 어제 말려놓은 영지버섯이 생각나서 앞 베란다에 갔어요. 그런데 어제 말려놓은 버섯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분명 제가 잘 펼쳐놨거든요. 이상해서 애들이랑 남편한테 문자로 물어보니 다 못 봤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제가 먹을까봐 어머님이 몰래 가져가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러고도 남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전화해서 여쭤보니 어머님이 능청스럽게 모른다고 발뺌하시더라고요. 너희 집에 쥐 있는 거 아니냐? 쥐가 다 가져가 먹어버렸나 보지.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쥐는 무슨.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어머니 심부름이 있어 시댁에 잠깐 들러 저녁까지 먹고 집에 오겠다 하더군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들어온 남편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디 안 좋아? 식은땀도 흘리는 것 같고. 무슨 일 있어? 아니, 엄마 집에서 밥 먹은 게 체했나? 두릅을 너무 많이 먹었나? 그게 아직도 있어? 며칠 지났으면 상했을 텐데. 아까워서 먹이셨나? 그런가? 먹었을 때는 별 냄새 안 났는데. 아무튼 속도 안 좋고 어지러워서 나 좀 일찍 누울게. 하더니 남편이 쓰러지듯 자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 애들이 등교를 하고 남편 출근 시간이 되었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어나. 출근해야지.
하고 남편을 깨우는데 온몸이 차갑게 식어 있고 식은땀에 이불이 젖을 정도였습니다. 보니까 안색도 하얗게 질려 있길래 저는 정말 남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엉엉 울며 119를 불러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가서 바이탈 측정하고 피검사하고 CT 찍고 우왕좌왕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의사가 검사 결과 수치를 보고 급성 백혈병 증상 같다며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저 멀리 병원 입구에서부터 대성통곡을 하며 뛰어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된 거야? 왜 갑자기 쓰러졌어? 응? 모르겠어요. 어제 밤부터 안색이 안 좋았어요. 그 말에 어머님이 주저앉아 우시고는 담당 의사는 저에게 어제 남편이 뭘 먹였냐, 하는 일이 방사능과 접촉할 만한 일이냐 등 간단하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저녁에 남편이랑 뭐 드셨냐고 여쭤서 어머님이 소불고기랑 김치전 등 먹었다고 기억을 더듬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의사가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혹시 남편이 평소에 먹는 한약이나 다려 먹는 물 같은 거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최근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저는 없다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슬그머니 제 옷깃을 잡으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영지버섯을 타려다가 어제 아들한테 줬다.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영지버섯이요? 아, 그거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맞죠? 아무튼 그거 달인물을 남편에게 먹이셨다고요? 제가 어머님께 큰 소리로 반문하자 옆에 있던 의사가 적극적으로 다가와 캐 물으시더군요. 어떤 버섯이요? 영지버섯? 혹시 빨갛고 좀 기다랗고 뿔같이 생긴 거 맞습니까? 이러시길래 제가 산에서 본 그 버섯 찍은 사진을 의사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한숨을 쉬시며 최근 이런 사례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여쭙자 이거 영지버섯 아니에요. 붉은 사슴뿔 버섯이라고 맹독 갖고 있는 거예요. 독버섯을 먹이신 거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이 혼절하듯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붙잡고 얼마나 먹이셨냐고 여쭙죠. 그랬더니 한 줌 쥐어서 큰 솥에 한가득 우려낸 걸 냉장고에 넣었다가 남편 주셨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맛이 이상하다면서 한 모금만 먹고 정수기 물만 먹었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런 남편이 안타까워서 2리터짜리 빈 생수병에 그 영지버섯 달인물을 한가득 넣어 남편 트렁크에 넣어주셨다고 하네요. 회사 가서 먹으라고요. 결과적으로 남편은 한 모금 겨우 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버섯이다 보니 남편에게 바로 증상이 나온 겁니다. 남편은 혈액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오고 정신도 잃은 상태로 중환자실에 실려갔고 그렇게 2주 정도 의식을 잃은 채 치료를 받았습니다. 중간중간 바이탈이 낮아져 진짜 몇 번이나 초상 치를 뻔했어요. 그 바람에 어머님도 몇 번이나 기절하시다시피 우셨고요. 남편이 다시 깨어났을 때는 온몸의 피부가 거의 벗겨져 있었고 눈도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장까지 내려와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래도 일시적인 증상이었는지 한 달 정도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받으니 거의 회복이 되긴 했지만 각종 약물 부작용으로 간 수치가 급상승해서 남편의 입원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6개월 정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퇴원했지만 몸이 완전히 축나서 남편은 회사에 휴직계도 내고 집에서 쉬게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미안해서 죽고 싶다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며느리가 혹시라도 몸에 좋은 거 먹을까봐 몰래 가져온 그 버섯이 독버섯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 내 소중한 아들한테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에 어머님은 죄책감을 크게 느끼셨습니다. 남편이 뒤늦게 알고 어머님한테 엄청 화내더군요. 어머님은 결국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어긋난 아들 사랑이 결국 아들을 해치게 된 결과를 낳은 거예요. 까딱하면 제가 그리고 저희 아이들까지 죽을 뻔한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어머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어머님은 마침내 본인이 잘못 살아서 아들이 죽을 뻔했다고 지난날이 죄스럽다며 반성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그렇게 1년 정도 잘 요양하고 운동도 하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듬성듬성하긴 하지만 이렇게 살아 숨쉬고 걷는 것만으로도 저는 하늘에 감사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선 모진 말씀도 안 하시고 딸들도 잘 챙기시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도 많이 미안해 하셨고요. 본인 잘못으로 제가 한순간에 과부될지도 모르는 아찔한 순간이었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너무나 미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이 먹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드디어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셔서 신우들이 조금은 행복해진 것 같아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도 참 어머님답다 싶은 게 어떻게 그 버섯 달인물을 한 모금도 안 드셨을까요? 저라면 한 컵 정도는 먹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당신 입에 들어가는 그 한 모금마저 아까워 모두 소중한 아들에게 내어주시려 했던 거예요. 어머님께 아들이란 존재는 대체 어떤 걸까요? 아무튼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세요. ちょっと読めないんだけど、やっぱ20歳ぐらいの